간판은 아직도 청파여관이었다. 페인트는 빗물과 계절에 벗겨져 청과 염만 또렷했고 나머지는 그늘 속에서 오래 묵은 한숨처럼 번져 있었다. 호텔 간판들은 LED로 새벽까지 번쩍였지만 골목 끝 이 간판은 밤 11시면 전구가 꺼졌다. 그때부터 복도는 냄새로 돌아다녔다. 고무장갑 젖은 비릿함, 김치 국물의 시큼한 단내, 낡은 매트리스에 스며든 오래된 땀. 누군가의 피로가 문틈으로 누군가의 욕망이 수도관으로 흘렀다. 주인은 동네에 오래 살았고 돈을 벌던 시절도 있었다. 장부의 빚보다 빵 표식이 많던 한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월세가 밀려도 쫓아내지 않았다. 사람 살다 보면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말에는 이 골목의 겨울과 여름이 모두 들어있었다. 영숙은 41였다. 시장 상가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기까지 20해가 들었다. 남의 깔개를 빌어 장사하던 때부터 박스로 쌓아 올리던 날, 비 맞은 깻잎 인맥처럼 그의 손금에는 물건값과 잔돈이 얽혀 있었다. 야채는 새벽이면 도착했고 그가 걷는 발걸음엔 씨앗의 무게가 있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주변에서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돈이 아니면 뭐로 엄마와 동생들 혹은 한때 가족이었던 기억들의 구멍을 메우나. 그럼에도 영숙은 가끔 팔지 않고 남긴 가장 신선한 고추 2개를 하숙집 식탁 위에 슬쩍 놓았다. 말은 안 했다. 없던 일처럼 흘러가라고. 영숙씨, 고추가 오늘 아주 튼실하네. 상식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건달이라 불릴 만큼의 행동들을 했다. 말끝마다 시익하는 인매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영숙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언니는 손이 참 고와라고 말하던 손놀림도, 미자의 방 앞에서 한밤중 걸음을 멈추던 습관도 지나간 흔적이 물기처럼 남곤 했다. 상식씨, 말은 돈처럼 쓰는 거요. 함부로 쓰다간 나중에 없어서 못 써. 영숙이 고추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상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야, 말은 늘 신용불량이죠. 규민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다. 하숙비를 아끼려고 청파여관에 들어왔다. 방은 좁았고 창문을 열면 벽이 가까웠다. 그래도 밤마다 기타를 꺼내들었다. 줄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골목의 가로수 잎사귀에 닿았다가 되돌아왔다. 그가 치는 곡들은 특별한 제목이 없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것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어머니가 보내온 택배 상자에 붙은 끈, 시장 골목에서 주워듣는 욕설 끝에 비애 같은 것들 뿐이었다. 미자는 규민의 기타 소리가 시작되면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불꽃이 꺼지기도 전에 다음 담배를 찾았다. 술을 마셨고 화장은 지냈고 오래된 스타킹에 난 구멍은 새 것으로. 갈아입을 이유가 별로 없는 삶의 모양이었다. 한때 손님들과 춤을 추던 밤이 있었다. 미자는 그때 벌어둔 돈을 예뻤던 남자에게 던졌다. 남자는 도박꾼이었고 돈은 물이었다. 남자가 빠져나간 물의 자리에 잿빛이 가라앉았다. 학생, 사랑은 해봤어? 문틀에 기대어 미자가 물으면 규민은 줄을 멈추고 웃었다. 사랑할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하는 게 사랑이야. 돈 있으면 연애지. 미자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오래된 노랫말이 덜컥거렸다. 밤이 깊으면 어떤 방에 불이 꺼지고 어떤 방에서는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미자와 창구 사람들은 그를 철교라고도 불렀다. 서로의 어둠 속에서 몸을 맞댄 밤이 있었다. 창구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다가 손을 다쳐 현장을 떠났다. 대신 노조에서 사람들의 말 못할 위협과 합법 사이를 오갔다. 쇳가루 냄새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더 힘들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의 밤은 천천히 움직였고 각자의 상처가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누구도 그 소리를 내색하지 않았다. 정식은 전직 교사였다.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학교는 말했다. 정식은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말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교단에서 내려온 뒤 그는 하숙집에서 지냈고 낮엔 학원 수업을 했고 밤엔 중학생 둘을 가르쳤다. 노트에 점점이 박힌 필기 사이로 그에게 남은 교사의 습관이 스며 있었다. 그도 미자와 밤을 보냈다. 그 밤들은 서로를 구원하지 않았지만 잠깐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긴 했다. 종철은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청파여관 주인과는 고모부 생질 사이였다. 그는 규율과 사정을 동시에 들고 다녔다. 늘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고 다니며 사소한 싸움에는 눈을 감고 큰일 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문을 두드렸다.
이 동네는 종소리로 움직여요. 그의 말버릇이었다. 누구의 숨이 가빠지기 전에 한 번쯤 벨을 울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최한판. 노름판 버리는 재능이었고 재능은 칼이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데 능했고 타짜의 본분을 알고 있었다. 돈이 있어야 판이 서는 게 아니었다. 희망이 있어야 판이 섰다. 희망이 무너지면 사람이 돈보다 일찍 잃는다. 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희망처럼 굴었다. 한 판만, 딱 한 판만. 사람들은 그 말의 중독성을 저마다의 사정으로 증명했다. 어느 날 진짜 희망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나왔다. 청파문화골목 조성사업이라는 빨간 글씨가 달린 현수막이 펄럭거렸다. 낡은 간판을 보수하고 골목 축제를 열고 소규모 장터를 허가하고 동네 음악회와 벼룩시장을 꾸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서류엔 지원금 액수와 일정이 적혀 있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불법은 안 된다. 특히 도박, 음란, 소란. 골목이 골목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선. 하숙집 식탁 위에 종이가 놓였다. 주인은 글을 천천히 읽었다. 여관 간판 살려준대. 말끝이 고였다. 미자는 눈썹을 그리다 말고 네모칸에 사인을 했다. 골목춤이나 가르칠까? 정식은 출연자 섭외 항목에 펜을 가져다 대다 멈췄다. 행사 시작 전 인사말을 써보겠다고 했다. 그의 문장에 아직도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호흡이 남아있는지 테스트라도 하고 싶었다. 상식은 종이를 한번 훑고 말했다. 이거 돈이 좀 돌겠네. 최한판의 눈에 반짝임이 스쳤다. 그는 웃지 않았다. 웃는 대신 계획을 세웠다. 경품 추첨을 하자고, 다만 재미있게. 룰렛 같은 거. 룰렛은 합법이잖아. 종철이 그 말끝을 붙잡았다. 합법인 건 합법이고 사람을 진탕시키는 건 곤란해요. 선 그으셔야죠, 최씨. 경찰님, 골목에 선이 어딨습니까? 사람 사는 데가 선이지. 그 선을 그으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행사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영숙은 채소전과 오이냉국 맡았다. 매운 고추 대신 단고추를 넉넉히 준비했다. 나이든 이들이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도 매운 기억은 잘만 씹어 삼킨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규민은 무대에서 곡 3개를 연습했다. 제목이 없는 곡, 제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곡, 골목을 지나가는 바람의 이름 같은 곡. 정식은 인사말을 썼다. 3번 고쳤었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다. 창구는 버려진 철제 선반을 용접해 작은 간이 무대를 만들었다. 손이 다친 뒤 오랜만에 잡은 그라인더의 진동이 손바닥을 울릴 때 그는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미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 골목 얼치를 만들었다. 발을 한 박자 늦춰 내딛고 둘러앉듯 팔을 내려 일으키는 안무. 이름은 그가 붙였다. 사람 사는 거 반 박자 늦춰서 보면 예뻐요. 그는 술을 줄였고 담배는 여전히 폈다. 자신을 고치는 일은 늘 반 박자 늦었다. 상식이 찍 혀를 찼다. 최한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안 말렸어. 내일 재미있게 하려고. 종철이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일 선 넘으면 난 사람 먼저 잡을 거예요. 아시죠? 당신이요, 최씨. 밤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하숙집 방마다 서로 다른 꿈들이 뒤섞였다. 미자는 혼자 잤다. 창구는 무대 옆에 앉아 용접한 철의 켜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정식은 인사말을 다시 읽고 눈을 감았다. 영숙은 고추를 하나 베어 물었다. 매웠다. 울컥하는 매운맛이 목구멍 안쪽을 긁고 지나갔다. 규민은 줄을 조였다. 음이 올라갔다. 골목의 별 몇 개가 그에 맞춰 떨렸다. 축제날. 정식의 차례가 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이 없었다. 골목 끝에서 구청 담당자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식이 입을 열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한 줄이 공기 중에서 조금 크게 울렸다. 그는 말을 이었다. 여기 바랜 간판 아래 모여 사는 우리는 서로를 욕하고 속이고 때로는 겁이 나서 거짓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서로 손을 잡아봐요. 서로를 살리게요. 스스로를 살리지 못할 때도 옆 사람이 한 박자 느린 손으로 일으켜주는 거, 그게 골목의 법입니다. 박수가 났다. 미자는 골목 얼치를 시작했다.
아주머니들이 발을 옮겼고 남자들이 머뭇거리다 팔을 뻗었다. 규민이 두 번째 곡을 연주하자 무대 앞의 소리가 잠시 가벼워졌다. 아이들한텐 공짜예요. 당신이 공짜로 나눠준 건 규칙 위반입니다. 종철이 룰렛을 접었다. 잠깐의 침묵, 이어 미자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로질렀다. 경품은 춤으로 바꿔요. 해가 기울 무렵 기부함은 무거워졌다. 주인은 간판 보수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와서 보쇼. 페인트는 산뜻하게, 근데 너무 새 것 티는 내지 말고. 우리는 새 것이 아니니까. 그는 웃었다. 바랜 것에도 격이 있고 오래된 것에도 빛이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남은 오이냉국을 나눠줬다. 상식이 조용히 와서 한 그릇 받았다. 언니가 만든 건 맵지 않아도 매워. 그는 의미 모를 말을 던졌다. 영숙은 웃었다. 네가 말하는 건 달지도 쓸 것도 없는 말이야. 상식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내일부턴 그 손 얘기 안 할게요. 그의 눈이 방금 넘어온 선을 지나가며 흔들렸다. 정식은 구청 담당자에게 인사했다. 말씀 좋았어요. 담당자가 말했다. 정식은 목을 가다듬었다. 연필로 쓰면 흔적이 남습니다. 저도 제 흔적을 참고 살아보려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지우개 없이 산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를 조금 덜 다치게 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도시는 호텔 불빛으로 밝았다. 그렇다고 골목이 어두운 건 아니었다. 바랜 간판 아래 오늘을 겨우 건너 오늘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희망은 크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갔다. 한 박자 늦춰서 내딛는 발걸음처럼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그리고 언젠가 이 간판의 색이 모두 돌아오면 사람들 얼굴의 색도 더 짙어질 것이다. 진한 사골 국물처럼 오래 끓인 마음의 맛으로. 그 맛이 이 골목의 법이 되기를. 그 법이 사람을 살리기를. 오늘 우리는 조금 덜 아팠다.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다.